또 강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잉 주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1강 강의 얘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10강까지 있는데, 목차 이렇게 했죠, 그죠? 오늘 급등주 3박자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대형주와 개별주의 차이점, 강의 다 해드렸고, 녹화 다 되어 있습니다. 자, 행여나 우리 회원님들 혹시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방송을 할 때, 저녁 방송을 하는데, 녹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녹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녹화라고 꼭 적어주시면 제가 잊어먹지 않고 녹화를 합니다. 물론 우리 운영진들도 녹화를 하겠지만, 아시겠죠? 예, 녹화를 하겠으니까 그렇게 한번 꼭 녹화하기 전에 말씀도 미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제스님 저 추천 종목 잘못 가 있던데 고고스탁에 오늘 뭐 추천 종목이 한번 수정 좀 해주세요. 금일 감신 종목이 목요일 감신 종목인데 뭐고 이거 종목이 잘못 바뀌어 있네. 대우 AL 대우 바뀌어 있네. 웅진에너지 바뀌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 그게 미리 좀 강의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셔서 고고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하데스님 블루잉 자 그게 고고스탁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입하시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에 보시면 관심 종목란에 추천 종목을 넣어놔요. 중요한 거는 이 추천 종목란에 이 추천 종목은 제가 분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분석을 해놓은 거고, 이거는 프리미엄 회원님들도 똑같이 추천을 드린 겁니다. 어제 같은 장세에서는 뭘 추천을 드렸냐면, 우리 회원님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는 뭐 이하공룡하고 영인프론트 드렸는데 이하공룡 안 했습니다. 일반 회원도 가입하셔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무료 추천 종목란에서 볼 수 있거든요. 예, 보실 수는 있고요. 프리미엄의 금일 추천 종목은 보시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오늘 뭐 보시면 대우에일 추천 드려놨죠, 그죠? 대우에일 추천 드려놨고 웅진에너지 추천 드려놨죠, 그죠? 그죠? 어제 대우에일 웅진에 추천 드려놨잖아요. 똑같이 그대로 컨트롤 C 눌려가 복사해가지고 무료 방송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특별한 추천 종목에 5종목을 드리거든요, 보통. 프리미엄 5종목 드리는데 5종목 중에 2종목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습니다. 종목 노출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잘 안 하거든요. 어차피 전에 다 말해줬잖아. 중요한 건 매수관이 틀리지. 그지? 그러니까 매수관이 예상 매수관은 똑같아요. 예상이죠, 예상. 예상 매수관입니다. 보면은 딱 보고 있다가 사시면 돼. 웬만하면 그게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지나간 건 볼까요? 화요일에 뭐 줬지? 3일밖에 안 줬나? 제용솔루텍, SGNG도 무방에서 줬었죠. 그죠? 탑승 차이죠. 탑승이. 어쨌든, 무료 방송이니까 고고스탁이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죠? 종목만 한다니까. 종목 그냥 분석이고요. 내일 시장도 틀려지면 추천 안 하고 또 매수관 틀려지고 그래요. 어제 같은 장세에서, 잠깐만요. 어제 프리미엄님들 그 무료 방송에 뭐 줬냐면, 영인 프론티어 종목을 추천해줬어요. 2680에서 2710원 줬거든요. 근데 영인 프론티어를 오늘도 프리미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우리가 볼 때 우리 회원님들은 보통 우리 2600, 230원에 잡았거든요. 프리미엄님들은. 예, 2600, 230원에 잡았습니다. 예. 예, 저점에 추천드리죠. 저점이 틀려지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것도 사셨으면은 일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번 원전 관련 종목이니까 한번 보시라 말씀드리고 종가 고가로 끝났어요. 그래가 적게 터지고 내일 볼 수 있겠다, 그죠? 오리병 달고 가니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다른 무료 방송의 추천 종목 보는 것보다 틀릴 겁니다. 가서 한번 가입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예,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추천 종목 오늘 강의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녹화 시작. 오케이, 녹화 되나? 오케이, 녹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녁 방송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강의 방송 들을 준비되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자, 어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 뭐 방송 들으시면 계속 많으니까요. 자, 방송 강의 들으신 분 준비되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예, 우리 오래되신 분들도 이제 하나씩 다 풀스 한번 들으시고, 지금 저희 방송은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매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저녁 9시 30분에 강의를 해드립니다. 프리미엄들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강의 내용은 책이 없습니다. 책이 없고 제가 다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들고 우리 그 하데스님이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깔끔 만들었고 이걸 책으로 묶어버리면 책이 됩니다. 한 3권 될걸요. 한 5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어제도 얘기해드렸지만 오늘 좀 다행스러운 게 오늘 지수가 좀 덜 떨어져서 그렇죠. 한번 봅시다. 자, 어저께 이제 좀 중요한 시간대였습니다. 자, 오전에는 우리가 볼 때 9시부터 시작해 10시까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장중은 10시부터 시작해서 2시까지 얘기해드렸고, 오후장은 2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입니다. 그죠? 보통. 3시까지입니다. 6시까지는 동시효과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 마감하고 시간의 거래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전에 9시부터 10시까지, 요때 쇼부를 봅니다. 요때 뭐 들었어요? 요 시간대 보통 강에 들어옵니다. 오늘 뭐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대에. 이 시간대에 강에 들어온 게 뭐 있죠?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 강에 들어온 거. 말씀해 보세요. 이 시간에 9시에서 10시야에 강에 들어오는 거. 아침에 DMZ 강에 들어왔습니까? 땡! 오늘 9시 10시에 강에 들어온 거. DMZ 오늘 안 들어왔죠? 뭐 들어왔습니까? 아침에 강에 들어온 거. 오늘 들어온 거, 오늘 뭐 들어왔어요? 철도, 그렇죠. 철도 들어왔죠. 아침, 결국 감기는 장중에 가면 오지 않았지만, 결국 철도 갔죠. 또 뭐 갔습니까? 그죠? 그렇죠. 풍력 갔죠. 그죠? 또 뭐 갔습니까? 태양광 움직였죠. 결국 상가 갔다가 결국 빠졌지만, 이날 갔죠. 이 시간대. 결과적으로는 감을 때는 언제 감아야 됩니까? 10시 지나고 나서 감아가지고 상가 가야 돼요. 그대로 쭉 가야 됩니다. 장중에 10시 넘어서 흐지부지 돼버리면은, 물론 흐지부지 가다가 갑자기 오후장에 가서 철도가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오전에 10시에 상가를 가줘야 됩니다. 웅진해지 상가 못 가, 그냥 밀렸죠. 그죠? 중요한 건 9시에서 10시 사이는 뭘 보느냐. 시장에서 수익 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한 50%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오전에서 9시에서 10시는 시간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뭘 하셔야 되느냐. 쇼부를 보는 장소에 내가 들고 왔던 종목을 10시 안에끔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들어가는 종목이 급등주기 때문에 급등주는 호가창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호가가 진정되기 전에 빨리 움직여서 호가를 빨리 끄집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주 끄집어 올라가야 돼. 오늘 같은 웅진해지 같은 공시 빵 터뜨리고 쫙 올라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못 사잖아요. 오늘 대우엘 치면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위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 시장가 위로 때려버려야 되거든요. 시장가로 다 때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다 매수관이 틀려져요. 그죠? 매수관이 다 틀려집니다. 그러면 리딩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 뭐 대우엘 사신 분 1번 찍어보세요 하면 전부 다 단가가 틀려요. 그러면 절대 추천 안 하거든요. 아무리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도 이게 양봉권 눌림목 자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천 안 드립니다. 저는요. 네. 그러니까 오늘 대우엘 상가 가더라도 그냥 보랍니다. 웅진에너지 상가합니다. 놔두세요 그냥 막. 올라가니까 내일 사면 되지 뭐 하려고 남은 좋은 일을 시킵니까? 내일 사세요. 그런 식으로 추격 매수를 하지 않으면 손실도 그렇게 없습니다. 괜히 추격 매수하시고 위로 치고 뭐 공략하실 때 따라가고 이래 버리니까 결국 장중에 떨어지니까 손실도 안 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게 며칠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그나마 다행인 게 지수가 오늘 한번 이렇게 흘러갔죠? 오늘 지수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수 아침에 갭 뒀다가 이래 가다가 쭉 빠가지고 오전에 쓱 다시 이래 들어왔어요. 다행이죠, 그죠? 오늘 지수가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오전 막장 좀 수급이 들어왔지만, 예. 좀 다행인 게 오늘 정가오일자로 끄집 올라갔죠, 오장에. 맞죠, 그죠? 지수가 막장에 쑥 들어왔다고 많이 들어왔었죠.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갔지만, 역시 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번 아침에 떨어지다가, 그죠? 점심시간에 좀 살짝 올라왔다가 결국 2시쯤 넘어가지고 지수 끄집 올린 것밖에 안 되죠. 그렇죠. 원칙 대응, 회원 매수가는 똑같아야 되지. 회원님들의 종목이 똑같아야 돼. 그게 형평성에는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매수관이 틀리면 안 돼요. 물론 이 종목을 다시 제공해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때 단가 틀려질 수 있겠죠. 그냥 처음에 들어갈 때는 단가 다 비슷합니다. 저는 위로 치는 이런 거 추천합니까? 안 해요. 대우 웨일 추천합니까? 상가 가더라도 추천 못 하죠. 이것도 사실 거면 아침에 밀어줄 때 사시거나 아니면 전날 사가지고 들고 와야지. 전날 사가지고 들고 와서 이걸 팔아먹어야지. 그지? 팔아먹어야 되는 거지. 이거 다 사게 되면 다 사람들이 다 단가가 틀려집니다. 그래 때문에 추천 안 합니다. 웅진에너지도 말씀드렸죠. 웅진에너지도 오늘 보니까 아침에 공시가 나오더라고. 웅진에너지 쫙 수업 들어오는데 추천해보세요. 이 가격대 다 살 수 있겠습니까? 2250원대 요 추천해버리면 다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니까 다 위로 가잖아.
결국 상한가를 찍었지만 전부 다 사게 되면 다 어떻게 됩니까? 올라타게 되는 거죠. 뭐고 이거? 그죠? 잠깐 있어보세요. 전부 다 추천하게 되면은 다 단가가 틀려지게 됩니다. 이 와일렛도 쭉 아파요. 볼린지 밴드가 나왔네. 일본에서 볼린지 밴드는 볼 필요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다 단가가 틀려집니다. 그죠? 예. 어디 갔노? 화살표. 요 추천 드렸는데 전부 사람 다 위로 쳐야 돼요. 이렇게. 다 단가 틀려집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 추천하면 안 됩니다. 맞죠? 남들이 다 똑같은 가격에 똑같이 사고 똑같이 팔 수가 있어야 그게 형평성이 맞는 겁니다. 추천 안 합니다. 풍류는 기다렸다가 내일 하시던 거를 합시다. 그렇게 얘기해 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아침에 10시 넘어서부터 값이 현금 들고 가랍니다. 시장에서 수익 날 확률이 20%가 안 됩니다. 즉 10종목 들어가 봐야 한 2종목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죠? 지금 시세가 없죠? 더 없죠. 왜 없습니까? 대웅주 시세니까. 지금 자체가 없죠. 그리고 10종목 중에 이제 2종목 정도 올라가는데 이 2종목이 올라가는 게 보통 우리가 보면 눌림목 1차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한가 납부가대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앞으로 또 배우시겠지만 3.2평 매매기법 정도가 이 장중에 시세가 나와요. 장중에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시간대 중에 두 번째 오후장입니다. 2시 넘어서 움직이는데 보통 이 시간대 움직이는 주가가 움직이는 확률은 30% 됩니다.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시간대는 뭘 하느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종가 관리가 목적입니다. 종가 관리가 무조건 목적입니다. 오후장에 종가를 다 올려줘야 돼요. 그 집 올라가야지만 종이 다음날 종가 관리를 해서 다음날 시세 흐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종가 관리가 안 되는 종목은 다음날 시세 흐름 먹기가 어려워요. 보통 급등주 종목들은 다 종가를 다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관리가 좀 무리하게 대충 비슷하게라도 맞춰줘야 돼. 우리가 그 지지선 근처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종가 관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왜 종가를 해주느냐? 다음날 올리려고 종가 관리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시간대는 이럽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오전장과 와일로 오전장과 오후장에는 합쳐서 몇 프로나 80% 정도가 여기서 쇼부로 봅니다. 지금 장사는 좀 틀립니다. 대웅주가 가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80% 주식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직장 다니신 분들은 보통 이 시간대는 가급적 일하십니다. 일하시고 보통 2시나 넘어서 종목 오면 다 사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 보시면 급등주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장중에 움직일 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장중에 움직이면 어쩌지? 장중에 움직이면 어떻게 하지?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은 눌림목 1차 눌림목이 저점 잡아가지고 밑꼬리 공략해서 장중에 들어올 때 팔아먹고 나오는 거. 며칠 전에 우리 먹었던 그 흥구석유 있잖아요. 흥구석유. 초조정 받았을 때. 잠깐 볼게요. 흥구석유. 오늘 말고 요때 눌림목 1차 이날 이쪽 그때 추천은 참 멋지겠죠. 2250원 이하 사세요 이렇게 했거든. 거의 다 사요. 그러다가 우리 한 2500 먹고 팔아먹고 나왔는데 미친듯이 급등하더라고. 이런 거 사 장중에 들어오면 팔아먹고 나오고 오전에 다시 사는 거예요. 이런 눌림목 1차 이런 것들 우리가 볼 때 뭐 먹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1인평 매매기법도 먹고 나오고 3.1인평 매매기법이 뭐냐면 며칠 전에 들어왔던 대동스틸 이런 건데 이것도 3.1인평 매매기법이라 보기에는 조금 틀리죠. 장사가 좀 흘러가서 그런지 그렇죠.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요날 또 먹고 나왔던 거 이런 거 이날 공개해서 그죠. 그 다음날에 바로 먹고 나왔죠. 그죠. 이런 거. 3.1인평 매매기법. 3일각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1인평 매매기법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어저께 시세가 나왔어야 돼요. 저는 제가 판단했었을 때. 어제 상황 돌아, 아니면 오늘 정도는 시세 흐름이 이렇게 짱대 양봉으로 나왔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급등했어야 되는데, 세력들 입장에서 보니까 대형주로 자꾸 종이 흘러가니까 한번 확 밀어버리고 장 마감하고 공신해놓고 내가 급등하겠네요. 어쨌든 세력들 머리 한번 써버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보통 우리가 볼 때 장중에 이제 우리 보는 그 3.1인평 매매기법이라든가 한가 폭가대라는 이걸 써버립니다. 요런 장세 말고는 장중에 수급 들어온 건 다 공시발입니다. 아시겠어요? 공시발. 장중에 다 수급 들어온 거는 이거 말고는 다 들어온 건 다 공시발이에요.
아시겠어요? 정상적으로 들어온 거는 요거와 하한가 납폭과대, 하한가 납폭과대, 하한가 납폭과대 말고는 다 장중에 들어오는 다 공시발이에요. 하물며 쓸데없는 상승폭 확대 공시도 나옵니다. 상승폭 확대 공시 나오면 제가 저번에 얘기해드렸지만 고점에 얘기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시장에서 들어갈 확률은 아침에 쇼부 보는 장세, 아침에 10시까지 보고 상한가 안 가면 정리해보고 나와보고 한 10% 먹고 나와보든가 아니면 그냥 쭉 들어가든가 매수가 손절 설정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오전에 들어갈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가 관리가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종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몇 시에 2시 넘어서. 아시겠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다 이해하시다 봅니다. 자, 오늘 하고, 오늘 뭐 있노? 내일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해버리면 그 강의 끝나겠네. 1강은. 이제 기법 강의 좀 들어가겠다, 그죠? 10강까지 있으니까 뭐 쭉 할 거면 아직 뭐 한 3개월? 빨리 해봐야 3개월이면 다 끝나겠네. 끝이 없겠다, 그죠? 자, 봅시다. 어저께 강의했던 내용 그대로 다시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걸 글로서 한번 풀어서 적어놨거든요. 한번 봅시다. 오전의 수익 확률은 50% 정도입니다. 당연하죠? 왜 당연할까? 자, 우리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당신이 뭔데 그걸 마음대로 정해놨어, 그렇게 얘기는 못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확률이 지금까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형님 이거 기법이, 이 흐름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갖춰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는 보통 오전에 생기지 오후에 생기지는 않거든요. 오후장에 생겨버리면 어떤 뉴스빨이나 강한 공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공시로 인해서 그 단전히 시장 흐름이 판세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야 되거든. 갑자기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룰러라가 뭘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이 미쳐가지고 미사일 쏴버렸어. 그 다음날 전전주 다 급등해 오후장에 주가 다 빠져버리고. 그래 보면 엿될 수 있겠지. 그런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오전에 다 주도주가 완성이 됩니다. 자, 볼게요. 오전에 수익 확률이 50%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빨리 하고 치웁시다. 뭐 강의 뭐 하루 종일 할 겁니까? 왜요? 답변해 보세요. 빨리 답변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강의하지 말까요? 끝낼까요? 녹화 꺼버릴까요? 왜 오전에 수익 확률이 50%죠? 왜 어제 설명해 드렸잖아요. 왜? 그죠? 수급이 제일 좋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수급이 제일 좋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그죠? 예. 네. 그리고 분명히, 그렇죠. 세력이 적은 돈으로 호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급도 좋다는 거는 그만큼 적은 금액 가지고 호가가 진정되기 전에 단가를 자체를 높여놓으니까 그걸 감아버리는 거라. 그 중국과 거래량 자체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시간대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미리 잡고 들어와야지. 이 시간대 살라고 하면 매수세가 갖다 붙이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들어갈 때. 항상 전날에 이거 내일 아침에 갈 확률이 높다. 그 높은 종목은 다음날에 무조건 그 전날에 종가 관리는 제대로 해주고 들어와요. 아니면 공시를 가지고 들어오거나. 그죠? 그러니까 50% 확률이 높습니다. 자, 세력들이나 주포들이 물 털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당연합니까? 이 시간 되면 세력들이 물량을 털진 않아요. 어떤 미친놈이 이걸 아침에 터뜨려 놓고 물량을 다 털어갑니까? 그죠? 아침에 급등시켜 놓고 바로 물량 다 털 수가 없잖아. 자기들이 그 집 올라갔으면 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터뜨려 가면서 일반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장중으로 들어가거든요. 오전장에는 주포들도 물량을 털어갈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상한가 찍어놓고 9시 한 10분대 하한가 찍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 그런 거 없잖아. 그지? 살다 보면 물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확률이 과연 몇 번 되겠습니까? 그죠? 뒤로 넘어져도 그런 날 코도 안 깨지는 그런 확률입니다. 그죠? 되게 되지도 않는 확률이잖아. 그렇지만 될 수도 있겠죠. 저가주나 잡주라든가 뭐 갑자기 장래 악재가 나왔다거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뭐 저 김종훈 이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번에 그게 뭐였더라? 그죠? 뭐 창조경제부 관련된 장관 안 하겠다. 갑자기 9시 10분에 기자회견 딱 해버리니까 뭐 다음에 꼬부러지듯이 그런 식으로 어떤 강력한 어떤 수빨이 있지 않은 이상은 세력들이 물량 털어갈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단 올빼미 공시는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빼미 공시 뭐 장 마감하고 터지는 공시 3시 넘어서 터지는 공시 그게 올빼미 공시거든요.
그거는 6시 넘어서 터지는 공시. 3시 넘어서부터 터지는 공시는 시간의 거래 단가를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6시 넘어서 터지는 공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시장에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끝나버려서 공시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다음날 주가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그죠?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호가창이 안정되기 전에 다 적어놨죠. 안정되기 전에 움직입니다. 호가가 딱딱 호가가 막 만주, 이만주 들어오기 전에 호다닥 올려가지고 단가 자체를 뭐 한 2,900원에 만들어놓고 플러스 10%꼴 만들어놓거든. 나는 이 종목 한 6% 매도 쳐야지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급이 호다닥 들어와서 플러스 10% 만들어놓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팔아야 되겠죠. 물론 상가 절반 팔아먹고 상가 노리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죠? 중요한 뭐예요? 개미들이 달라붙기 전에, 그렇죠? 우리 같은 스캘퍼 들어간 사람 달라붙기 전에 후다닥 급등시켜 만들어 놔야지만 세력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관리하기가 수월하다는 얘기죠. 그냥 무조건 그냥 주가를 막 움직여 놓고, 그죠? 뭐 그 보합권이 있다가 계속 유지가 올려버리면 호가가 두껍기 때문에 그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세력들도. 그죠? 이왕이면 호가가 진정되기 전에 바닥 올려가지고 상단부까지 딱 끄집어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지속적으로 관리만 해주면 되거든. 그래가 감아버리든가, 아니면 밀고다가 빠져버리든가. 그죠? 그래 됩니다. 시세 붙는다고 해서 수익하면서 했다가는 망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어놨죠?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보셨던 한일사료, 대우 AL, 이런 식으로 확 밀어버리게 되면, 물려버리게 되면은 급등주라는 거는 잘못하시면, 잘못 주식이라는 게 들어가시더라도 원래 주식이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니까 급등주는 잘못하시게 되면 손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잘 드시게 되면 수익도 많이 드실 수 있는 게 급등주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들으셔야지만 수익을 많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즉 시세 붙는다 해가 따라가지 말고 해. 그냥 물론 따라가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중에 한 1년이 지나고 나면 오늘 같은 날 뭐 용현 BM이나 현진 소재 이런 것들도 상따 쳐도 좀 되거든. 그 중요한 게 뭐냐면 10시 넘어서부터 시세 안 나면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고. 추격 매수하는 사람 치고 리스크 관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습관화가 되어 있거든. 급등주의 상뛰기 매매 기법은요, 나중에 급등주 기법을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상뛰기 기법입니다. 내가 이 종목을 상뛰기를 실패했을 경우에 상따 안 들어가네, 상가 안 들어가네, 실패했을 경우에 그날 정리를 손실 없이 나갈 수 있는 단가나 그 다음날에 손실 없이 나갈 수 있는 그 금액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상따라는 거는 얼마 정도 들어가면 플러스 한 7%에서 8%권에서 들어가거든요. 상따는 14%권에 들어간 게 아니고 7%권에서 8% 정도 딱 한번 조정받을 때 따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야 돼요. 물론 더 빨리 사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 나중에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장중에 수익이 날 확률은 20%밖에 안 됩니다. 예, 녹색깔 말로 2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왜요? 장중에는 세력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가를 좀 떨쳐놔야 되거든요. 떨어뜨려 놔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냐? 장중에 소급이 들어와서 움직여버리면 난 오늘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직장인한테 물량을 넘긴다는 것 자체는 나는 이제 물량을 좀 털어갑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애꿎은 사람들이, 직장인들이나 대의하는 못하는 사람들이, 추격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장중에 소급 들어오면 룰루라 따라간다고. 아마추어 같이. 그러다가 뭡니까? 장중에 상가 잘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장중에 상가 안 가는 이유는 단순하죠. 그죠? 움직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전, 그렇죠. 갈 것 같았으면 호가가 진정되지만 오전에 일찌감치 상가를 갔어야 되는데, 뭐하러 장중에 호가 튼튼할 때 왜 움직이겠습니까? 그거는 상가를 안 가고 그냥 상단부까지 그 집 올라갔고, 개미들 물량한테 따라 도는 직장인이나, 뭐, 에코즘 주부분이나 주식 못하는 사람들 물량 넘기고 빠져버려요. 1시 반 정도 넘어서 쭉 빠져버리거든요. 밑바닥으로 쭉 흘러내립니다. 그럼 추격 매수한 사람들이 손절을 제대로 합니까? 잘은 안 하죠. 그냥 물량 던져버리니까 오늘 같은 날 대우에 오늘 부 상가 가니까 와 뭐 어저께 손절했더만 오늘 상가 아픈다 이런 얘기 하거든. 그냥 추격 매수 자체를 하지 마세요. 장중에 들어오면 그냥 먹고 나가고, 그제? 장중에 들어오는 거면 무조건 수익 먹고 매도 치고 나오세요. 이 종목이 진짜 강하다, 난 좀 상가가 같다, 그래도 절반 팔고 매수한 손절하고 설정하고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장중에 무조건 들어오는 건 다 공시발입니다. 다 공시발. 하물며 장중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시 중에 우리 형님들 다 알고 계시죠? 자, 공시 중에 제일 필요 없는 공시가 뭐예요? 자, 장중에도 어떤 공시 중에 제일 쓰잘데기 없는 공시. 제일 쓰잘데기 없는 공시 무슨 공시죠? 이 공시 나오면 주가 떨어집니다. 이 공시 나오면 주가 떨어져요. 그죠? 무슨 공시입니까?
공시. 제일 필요 없는 공시. 그죠? 그죠? 상승폭 확대 공시입니다. 그죠? 상승폭 확대 공시 나오면 주가 떨어져요. 에? 그게 고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고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장중의 상한가가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럼 장중 상승폭 확대 공시는 보통 장중에 나옵니다. 물론 오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장세가. 그러니까 그 공시 나오면 좀 더 오전에는 좀 나겠다는 얘기고, 장중에 상승폭 확대 공시 나오면 거의 고점이니까 물량 팔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오장에 상승폭 확대 공시 잘 안 나와요. 오장 종가 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폭 확대 공시 나오거나 일이 나와버리면 오장 감을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죠? 그래 됩니다. 자, 또 적어보겠습니다.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깁니다. 누구한테 넘기죠? 누구한테 넘깁니까? 어떤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죠? 누구한테 넘기죠?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깁니다. 누구한테 넘기죠? 그죠? 예. 누구한테 넘깁니까? 물량을 넘기죠. 누구한테? 그죠? 직장인인데 물량 넘기거라. 제일 만만한 사람들이 직장이거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주식할 때 돈 땄다는 사람 별로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사를 그냥 대형조 사라고 그냥 막 1년, 2년 좀 들고 가든가. 그것도 안 하시면 다 급등주 한다고 들어갔다 다 물리잖아. 그죠? 예, 급하네. 대형주 사람 급하거든. 선물 등락폭이 심하면 1시 반 전후로 한번 흔들어줍니다. 왜요? 이 1시 반 전후라는 거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오장이 일을 하는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이 저점을 찍어주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후장의 수익날 확률은 한 30% 됩니다. 역시 맞습니다. 오전장보다는 좀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오전장에는 쇼부를 보다가 주가가 움직여서 가겠지만 오후장에는 이미 호가가 다 탄탄하게 된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오후장이 역시 수익날 확률보다는 지금 같은 장세는 종가 관리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보통 오후장에 수익이 나는 거는 보통 대장 종목들이 치우고 할 때 갑자기 뭐 예를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오후장이 한 2시 넘어서 갑자기 어떤 종목이고 철수가 갑자기 치고 가버려. 갑자기 보고 있는데 썰어진 자 위로 갑자기 치고 가거나 딴 종목이 갑자기 수급부터가 움직여. 그럼 상타해도 상관없어요. 그날 그 종목 따라가 상관없어. 왜냐면 밀려도 다음날 매수원까지 주거든요. 테마선 종목들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따도 오장이 들어가라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온 거라고. 그것도 상따도 플러스 한 10%, 14% 이게 아니고 플러스 한 5%에서 한 7% 정도권에서 들어가야 돼요. 상따라는 거는. 그래야 만약 밀려도 강보합권 정도로 마감해거나 플러스권에서 마감해서 끝나버리거든요. 그죠? 뭐니뭐니 해도 5장에는 수급 붙는 종목은 추격 매수에 좋다. 그 얘기입니다. 왜요? 뭐니뭐니 해도 5장에 수급 붙는 종목은 추격 매수에 좋다. 왜요? 왜 그럴까요? 5장에 수급이 좀 붙는 종목은 추격 매수에도 좋다고 적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왜일까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 방송 1등인가요? 네, 우리 방송 1등인가? 따씨, 우리 방송 1등이네. 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아니, 적어보시죠. 왜 추격 매수 좋다고 얘기를 하죠? 아니, 제가 추격 매수 잘 안 시키는데 왜 오후장에 추격 매수해서 좋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추격 잘 안 시킵니다, 저도. 예. 왜 추격 매수 좋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빠질 시간이 없고, 다음날에 올릴 거니까. 그렇죠. 이게 뭐예요? 빠질 시간이 없고 다음날 올리기 위해는 그게 바로 종가 관리예요. 그죠? 오후장에 수급 들어와서 만져주겠다 자체는 종가 관리가 목적입니다. 다음날 올리려고 종가 관리 해주는 거지. 어떤 미친놈이 그죠? 다음날 떨어진다고 뭐하러 종가 관리 하겠습니까? 그죠? 떨치 아프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오후장에는 무조건 종가 관리를 목적으로 둡니다. 다 필요 없어. 종가 관리 해주면 돼. 오후장에 급등하면 좋겠죠. 상가하면 다 좋겠지만 그런 확률은
장세가 좀 좋아지고 현유들이 이런 기본적인 원리 원칙이 갖춰진 상태에서 주식을 봐야 오장에도 상가를 먹고 뭐 절반 팔아먹고 더 급등하고 또 상가 먹고 그런다 그러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다음날에 보유자분 이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오늘 같은 뭐 3회학기 같은 종목 잡을 수가 없어요. 장국 저렇게 공시 나왔으면 뭐 하려고 우리가 아침에 그렇게 힘들게 저점 잡고 아침에 올릴 때 리스크 관리합니까? 그냥 다 사라, 더 사라하지. 그리고 장 후반에 나오는 올빼 공시나 시간의 거래를 필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요새는 좀 많이 차지합니다. 장 후반에 나오는 올빼 공시. 예를 들어 뭐 3회학기, 시간의 거래. 그죠? 단일가, 그죠? 단일가 거래. 이런 것들도 필히 확인하셔서 시간의 거래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렇게 한번 꼭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장에 볼 때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내외로 끝나는 거는 다음날에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가 흐름 흘러가는데 마이너스 한 3% 빠졌다. 플러스 마이너스 3% 형성됐다. 그러면 좀 봐야 되겠고. 그죠?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 2% 되는 거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뭐 정해진 모습이니까. 자, 오늘 그 기법 강의나 오늘 그 우리 프리미엄들을 하고 같이 하는 이 동영상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급등주 3박자에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상식 중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주 기초중의 기초입니다. 녹화 끝내겠습니다. 끝.